성공사업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는 아웃플러너 채널의 페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고구마를 100개를 먹고 와가지고 진짜 뇌피셜로 창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어제도 사람 한 명을 살리고 왔잖아요. 지인이지만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창업했으면 한 달도 못 버티고 힘들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제 지인은 어떤 창업을 하려고 했고 제가 어제 어떻게 구해드렸는지 그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 지인은 일단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본업은 있으세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캐릭터 그리는 거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인스타나 블로그 게시물도 올리시고 하는데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인기 있는 계정은 아니고요. 사실상 본인의 창고 같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이걸 이제 굿즈를 만들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제 머릿속에 순간 굿즈를 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건데? 이런 질문들이 막 떠올랐어요. 일단은 그래도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묵묵히 들었죠. 그랬더니 그분 말 귀여운 걸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또 저도 귀여운 걸 잘 사거든요. 이런 굿즈를 보면 또 잘 팔리더라고요. 소소하게 엽서랑 키링, 스티커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해요. 자, 이게 그분의 아이템이에요. 여기서 사실 팩폭 날릴 거 즉시 머릿속에서 100개 생각이 났는데 일단 묵직하게 그냥 한마디 던졌어요. 어떻게 판매하실 건데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죠.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유입시켜서 판매하실 건데요? 인스타 같은 데도 홍보하고 블로그 같은 데도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는 거기서 그 뒤로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딱 생각했어요. 지금의 이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정말 잘못됐고 이렇게 준비해보면 좋다라는 조언을 마음에 와닿게 내가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땡땡님, 저는 제가 창업기관에서 강의를 할 때에도 그런 유사 제품을 만드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그들의 멘토 역할도 했었는데요. 10이면 9명이 정말 다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내가 그냥 좋아하는 제품을 우선 만들고 나서 어떻게 팔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판매 고민을 했다고는 해. 근데 그 고민이 뭐냐면 단순히 지금 땡땡님처럼 인스타 노출, 블로그 홍보 이런 거, 그리고 판매는 스마트 스토어로 팔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다 똑같이 어떤 산업이나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신다고요. 물론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 접근으로 콘텐츠를 노출하느냐에 따라 반응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인스타, 블로그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더 창의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고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게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광고, 홍보, 판매 노출 채널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많고 많은 광고주, 업체,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라는 거고 그 뜻은 그만큼 노출되기 어렵다는 거고 노출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판매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늘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품을 기획할 때 그리고 세일즈까지 가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실현할 수 있을까 상세히 한번 기술을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계획을 다 짜보고 난 후에 마케팅까지 갔을 때 다시 아이템으로 가서 검증해보라고 해요. 왜냐? 세일즈까지 갔을 때 생각보다 내가 소구할 만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아이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해요. 자,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판매할 줄을 모른다는 것은 아까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땡땡님한테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자, 원래는 이거를 다 뜯어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제품 누가 사나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성별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세 번째, 그 사람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번째,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건가요? 다섯 번째,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모여 있나요? 여섯 번째, 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이 질문에 지인분은 하나도 명쾌하게 대답 못 하셨어요. 그냥 뇌피셜로 몇 가지 말씀 주셨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좀 어렵네요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물어봤죠. 자, 경쟁사는 그럼 어떤 것이에요? 그들의 주력 상품은 뭔가요? 그들의 주력 상품의 단가는 얼마예요? 그들의 제품 수요는 얼마나 되나요? 그 제품을 소비한 사람들의 반응,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의 업력은 어느 정도예요? 그만큼 성장하기까지 어느 채널에 본인들을 노출했고 어떻게 고객과 소통하고 있었나요? 자, 이 정도만 또 물어봤어요.
역시나 제대로 된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그분도 약간 머리도 아프고 약간 정신이 너덜너덜한 뭐 그런 기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는 딱 하셨던 말씀이 저 쉽게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뭐 창업 강의, 뭐 멘토링 같은 거 가면 예시로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때 막 골목식당 보면 저래놓고 창업을 한다고? 빌런이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품이나 서비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아주 기초 중에 기초 이런 내용을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면 우리가 골목식당의 빌런이 되는 거거든요. 뭐 형태만 다르지 무지한 줄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너무 대책 없이 창업하는 거는 골목식당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제가 어쨌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창업 전에 창업 교육을 10개월 동안 받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교육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각종 전시에 계속 쫓아가면서 내 핵심 타겟들을 만났고, 그리고 창업하기 전에 블로그나 SNS 같은 걸로 내 직접 타겟들과 소통을 하면서 창업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물건들을 사줄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들에게 뭐를 제공해주면 좋아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지껏 제가 버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랑만 하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 셀프 디스 하나 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2, 3년 차에 아주 큰 실수를 합니다. 뭐였냐면,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제가 뭔가를 만들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제는 뭐 그냥 특별히 조사하지 않고 뭘 만들어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해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라인업을 만들었어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쪽박이더라. 진짜 창피한데요. 지금 한 4, 5년 됐거든요. 그때 그 재고가 아직도 소량이 남아있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 조사 없이 뇌피셜로 제품 만든 결과죠. 그때 제품 몇 천만 원어치 만들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가끔 기부합니다. 네, 제가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조사하고 소구 포인트, 즉 어떻게 팔 것인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정말 면밀히 준비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뜯어보면서 검증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제품 안 만들어요. 왜? 내가 돈 주고 만들었는데 이거 돈이 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만들었는데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래서 여튼 뭐 지금 제가 리브랜딩 한다고 했는데 거의 2년 만에, 사실 브랜드가 2년 동안 제품 개발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2년 만에 제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제가 실전 창업 브이로그 같은 영상 연재했으니 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절반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정리 살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뇌피셜로 제품이나 서비스 만들지 마라. 시장은 생각보다 냉혹하다. 내가 좋아하니까 남들도 좋아하겠지 라는 거는 완전 오산이다. 두 번째, 이 제품의 소구 포인트가 뭐냐 대체. 그게 고민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냐 아니면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욕구냐 대체 뭐냐 이 말이죠. 보통은 우리가 문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객이 가진 문제, 니즈, 그게 뭔지를 알아야 제품을 만들고 그걸 딱 찔러가지고 사게끔 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그럼 내 제품을 누가 사는 거냐. 20대 여성 뭐 이런 게 아니라 20대 여성은 휴지도 사오고 뭐 카페에서 커피도 소비하고 에버랜드 가서 푸바오도 봐요. 근데 뭐 그 20대 여성이 전부 내 굿즈 사? 아니잖아요. 20대 여성, 그중에 어떠한 성향의 어떠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서 유입이 돼서 내 제품을 사느냐, 이게 완전 핵심이잖아요. 네 번째,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유명하고 값도 저렴한 경쟁사가 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지 나한테 안 올 거잖아요. 그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겠죠. 그럼 대체 경쟁사는 누구냐. 나는 그들과 어떤 다름을 말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아서 내 거를 소비하게 만들 것이냐.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것도. 다섯 번째, 어디서 어떻게 팔 것인가. 결국은 마케팅이잖아요. 그 계획이 광고는 어떻게 할 거고, 홍보는 어떻게 할 거고, 유입은 어떻게 시키고, 어디서 판매를 할 거고, 이게 안 정해지면 누가 내 제품을 인지하고 어떻게 사겠어요? 자, 이 다섯 개는 진짜 더 무궁무진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본 요소 중에 다섯 개예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 강의도 하고 창업 멘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병 같은 게 있어요. 뻔히 망할 거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될 것 같은 걸 뭐 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신경이 쓰여요, 그런 거를 들으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지인분을 좀 깊게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다 들으면 제 지인분처럼 머리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너무 막 몰아치면 포기할까봐 저는 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구독해주시면 유용한 창업 사업 이야기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리브랜딩 하면서 그동안 못해왔던 그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세세하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창업 브이로그 같은 거는 지금 연재를 시작했어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